정부 집회를 사회를 맡은 써니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고 비양심적 변호사와 인권 난치를 배불리는 난민법을 유지하겠다며 국민의 요구는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 주인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요구로 세워진 정권이 아니었던가요? 일부 특정 세력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수의 국민을 희생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우리는 오늘 외칠 것입니다. 다 같이 구호 한번 힘차게 외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부분을 2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가짜 난민 옹호하는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원한다.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 국민을 보호할 것인가? 가짜 난민을 보호할 것인가? 대통령은 응답하라! 첫 번째 성명서 발표가 있겠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Ma réponse est clairement oui, c'est un échec.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의 다문화주의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6일 포츠담에서 열린 기민당 청년들과의 만남에서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는 실패했다며 독일 사회와의 통합을 원한다면 이민자들도 독일어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였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과 순찰차가 계속 주변을 맴돌지만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속수무책입니다. 곳에서 싸움과 절도, 성폭력이 발생하면서 공포에 질린 여성들이 도움을 호소했지만
경찰조차 죽음을 두려워했을 정도로 손을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Ausweisung aus Deutschland schon alles getan haben, was notwendig ist, um hier auch klare Zeichen zu setzen an diejenigen, die nicht gewillt sind, unsere Rechtsordnung einzuhalten. 독일 정부는 망명을 신청한 난민이 이번 집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추방할 수 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Every day, every minute, they come in, police. They want to kill each other. I don't have to do that. They are in our house. We are them, we are not them. After that, before, we have to live our life and took it for us.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원래 난민이나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엄마가 틈만 나면 핸드폰으로 난민 기사에 댓글을 다느라 집안일을 뒤로 하고 제가 학교에 다녀와도 아는 척도 잘 안 하셔서 대체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예멘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자기 나라의 내전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여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난민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난민법 때문이라는 것과 외국인이면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저희들처럼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 1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며 방과 후 수업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아이들은 집이 가난하지 않더라도 모두 공짜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인데도 소득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지원을 하면서 외국인은 왜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의 이슬람 여자들은 일찍 결혼을 해서 공부도 하지 못하고 아이만 계속 낳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그들에겐 얼마나 좋은 일인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비자를 받지 않고 법을 악용해서 난민도 아닌 사람들이 난민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급식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 친구들도 왜 외국인들이 우리보다 더 혜택을 많이 받냐고 화를 내면서 핸드폰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모두 접속하여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일 청와대가 답변을 했는데 같이 보는 엄마는 또 분노에 차서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답변이 너무 실망스럽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저는 사회 시간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권이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이 아니라 인권위원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 위에 인권이 있고 안보 위에 인권이 있고 헌법 위에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민 신청자들의 신원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핸드폰 유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가짜로 여러 개도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짜 난민들을 어떻게 걸러내겠다는 건지 고등학생인 제가 봐도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심사를 강화한다면 기간이 더욱 길어져야 정상인데 심사 기간은 오히려 더욱 짧아졌고 누가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답이 없습니다. FBI도 구분을 못하는 난민과 테러리스트들을 어떻게 구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역도 잘 안되고 비용도 비싼 심사를 왜 우리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다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절차에 드는 비용을 우리가 내는데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국제적 위상도 떨어지고 발언권도 약해진다면서 국제적 위신의 문제로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주는데 왜 쉬운 일만 하려고 하십니까? 대한민국 법무부가 못하는 그 어려운 일을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해낼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헝가리는 유엔이 새로 마련한 난민협약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하는데 세면에 따지지 않는 헝가리가 부러웠습니다.
보러 오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저는 헝가리에 대한민국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의 제44조에 어떠한 제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볼모로 하여 가짜 난민을 돕고 인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국민을 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멘 내전의 가장 책임이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난민을 한 명도 받지 않고 있는데 어떤 나라가 난민을 안 받는다고 대한민국을 욕하겠습니까? 며칠 전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의 승리를 자신하며 전 세계에 흩어진 시리아 난민들에게 속히 본국으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시리아는 IS의 본거지인데 그곳에서 온 난민 신청자의 85%, 즉 1,100여 명의 사람에게 집단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모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시리아를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슬펐던 것은 우리나라의 법을 악용하여 가짜 지위를 받으려고 입국한 파렴치한 외국인들과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자기네 나라로 보내려고 들어왔지만 독립운동가들은 거꾸로 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외국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 자기네 나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조상들은 나라를 되찾기 전에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돌아오거나 죽어서도 돌아오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가족들도 돌보지 않은 채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조상들은 왜 난민을 비교하는지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제가 바라는 곳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는 그런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테러나 강간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평범하게 오랫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모든 정치인분들이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저와 동갑인 필리핀 어린이를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가 잘 살기를 바란다면 대한민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자리 잡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자립할 수 있게 가족들과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들어오려고 하는 난민들은 전 세계가 다 받아준다면 앞으로 그들의 나라는 누가 지키고 가꾸어 나갈지 걱정입니다. 그들의 나라들이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돕는 것인지 어른들께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고생이 이 자리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인천에서 오셨습니다. 언론에 제주 예멘 문제만 부각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이집트 난민 시청자들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가짜 난민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떼법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도 바로 이집트 가짜 난민입니다. 이 문제를 피부로 겪고 있는 인천위원회에서 성명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인천에서 온 지킴이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가 예멘 난민 문제로 떠들썩하지만 올해 이집트 가짜 난민 신청자들은 예멘인보다 훨씬 더 많은 63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인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성명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오늘 집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사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기자님들에게 정중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하여 하나,
난민 심사를 신청한 이들은 유엔 난민 협약상 난민이 아님에도 처음부터 난민이라 규정짓고, 둘,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도 없고 근거도 없는 논리를 펴며, 3. 온갖 감성과 동정심만 자극하는 기사만을 보도하고, 4.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허술함으로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의 불법 취업과 한국 내 불체자의 범죄 사례를 덮기에 급급하며, 5.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뼈아픈 경험을 사실무근 혹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거짓 선동하며, 6.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비인도주의, 혐오주의,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비난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난민법 폐지에 동의하는 청와대 청원이 71만에 달하였고, 국민 다수가 난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은 난민 신청자들과 불법 체류자들의 그들의 생활상을 감상적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난민법에 의거하여 난민 신청자들에게 1인당 43만 원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이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의 정부와 언론은 귀를 닫는 것도 모자라 국민의 눈과 입까지 막고 있으며 가짜 뉴스에 휘둘린 제노포비아 집단으로 국민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성을 인간이하로 취급하고 어린 소녀들과 부부관계를 맺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이슬람교는 종교를 넘어선 이데올로기입니다. 조혼, 일부 다처제, 강간, 테러, 교리를 어기면 폐형, 명예살인, 배교하면 참수, 이런 이슬람교의 교리는 대한민국의 윤리와 국민 정서에 절대 동화될 수 없습니다. 언론에게 고합니다. 편향 보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실을 보도하고 국민이 알기 원하는 진짜 뉴스를 내보내십시오. 감성팔이 선동 기사를 즉각 중지하십시오.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하였는데, 그들은 주차 단속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격렬히 항의하였고 연수구청장과의 면담까지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 술에 취한 예멘 대학생이 인천 남구에서 경찰을 폭행하였고, 시리아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의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해 두며 신분을 속여 IS와 같은 무장단체의 테러를 도모하며 대한민국의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외국인 여성에게 혼전 순결을 어겼다며 벌금을 물리고 결국 출국 금지를 시킨 나라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자유로운 연애를 해서 명예를 더럽혔다며 아버지와 오빠들이 얼굴을 난도질하는 나라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목을 베어버리는 나라가 바로 이슬람입니다. 평화의 종교라며 서서히 들어온 이슬람 난민들은 가족을 데려오고 자녀를 낳아 세력을 확장시킨 후에 시민단체를 만들어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더 많아지면 그들의 종교법인 샤리아법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위에 두라고 요구하며 더 나아가 이슬람 신앙을 강요하고 사회적 폭동과 범죄를 일으켜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위를 선점하고 결국에는 국가를 전복하고 이슬람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런 수순으로 파괴된 국가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교관계를 빌미로 나라별 불법 체류자 현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집트는 불법 체류자 다발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매일 이집트인들이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으며 입국 심사 내에서는
관광하러 왔다며 세부 심사를 받고 입국이 거부되면 즉각 난민 신청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이집트이며 이것은 난민 신청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샤리아법을 공식적인 실정법으로 인정하고 그 샤리아법을 비무슬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인구의 74%가 생각하는 나라. 이슬람 포교는 의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88%, 배교자를 사용시키는데 찬성하는 인구가 86%에 달하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인구의 70%가 절도죄에 대해 손목절단과 같은 신체 처벌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81%가 간통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성의 할례 비율이 80%를 넘는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2015년 한국인 아내를 용광로에 던져 잔인하게 살해한 남자도 이집트인이었고 2016년 경주에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범인도 역시 불법 체류 중이었던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이집트인 자이드 씨를 비롯한 난민 신청자들은 대한민국을 인종차별국가라고 폄하하기 전에 자국의 이슬람 문화와 교리가 외국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을 진짜 난민이라고 외치기 전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이집트 자국민들에게 자성을 촉구해야 하며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과격단체들이 벌인 테러와 집단강간, 살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해당 거주국의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난민 심사 기간이 길다며 불평하고 대한민국 법무부에 난민 심사를 빨리 하라며 재촉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의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집트 가짜 난민 신청들에게 자성을 촉구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신들이 제3국가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고 난민 신청자의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하여 이념 활동을 하며 총기류와 같은 무기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려놓는 여러분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본인의 생명과 안위만을 지키기에 급급한 여러분과는 달리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장난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들과 외국인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의한 강력범죄도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을 살해한 필리핀인과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 조선족 오원춘이 모두 불법 체류자였으며 광주 PC방 젓가락 살인 사건 범인은 난민 신청 중이었던 케냐인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 대신에 이주 노동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어 불법 국제 범죄자의 신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난민 지위를 받도록 안내해주는 여행사, 브로커와 손잡고 난민이라는 신분을 파는 변호사들,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과 알고도 모른 채 침묵하는 언론의 매국 행위를 국민들은 철저하게 규탄합니다. 이들의 행위가 난민법이라는 구멍을 통하여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 체류자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경제, 사회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민 신청을 한 이집트인들이 올해 벌써 600명을 넘었고 이는 온 사회를 뒤흔든 예멘인 550명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이들에 대한 외국인 인권센터들의 태도입니다. 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외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경찰이 오더라도 심한 욕설과 강한 몸싸움을 걸어 수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이러는 동안 해당 용의자들을 도피시켜 범죄를 은닉하고 심지어 경찰을 신고하는 상황까지 연출하는 등 범죄를 동조하는 범죄자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은 인권을 내세워 불법을 옹호하며 부채질하는 전문 직업군들에 불과하다는
것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단체들이 진짜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라면 10살도 되지 않은 나이의 어린이들이 부모의 강요로 팔려가다시피 결혼을 하여 무리한 관계로 죽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해야 하는 야만적인 무슬림의 행위에 대하여 왜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고 가짜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은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난민법으로 인해 소모되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위험을 온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이기주의자들일 뿐입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이슬람 가짜 난민 반대는 특정 인종에 대한 반대가 아니므로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정서와 인륜에 심각하게 반하는 문화와 이데올로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국민들은 수면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슬람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런 불안감이 집단 트라우마로 번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가짜 난민 지위를 파는 브로커와 이들을 돕는 브로커 변호사, 불법 체류자의 시위와 농성을 지원하고 불법을 옹호하는 인권단체들을 적극 수사하라! 정부는 인권을 말살하는 이슬람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비호하며 불법 체류 행위를 유도하는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자국민의 권익과 인권,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와 진실을 무기로 삼는 언론,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인권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되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8월 25일 난민대책 국민행동 인천위원회. 바로 이 자리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난민법 폐지를 발의한 유일한 국회의원, 우리와 함께하는 조경태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온 조경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오전 조간에 여러분 중앙선대위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제주도 예멘 가짜 난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내용들, 무슬림 무장 세력을 지지하고 또 총을 들고 있는 모습, 마약류를 즐기는 모습, 이런 거 보셨습니까? 50명을 샘플을 했을 때 무려 18명, 즉 36%가 그런 위험성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강제 송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무총리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난민이 우선이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 물론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뉴스가 거짓이 아니라면은 적극적으로 가짜 예멘 난민은 본국으로 송환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가 찬 것은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얼마 전까지 31만 명으로 발표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의 자료를 보니까 33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죠. 이 수치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면적이 넓습니까? 일본이 넓습니까?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이지만 일본 인구는 1억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불법 체류자는 약 6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는 이보다 훨씬 많이 33만 명을 돌파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 정부가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속아서 강제 송환시켜야 된다고 조경태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고 대통령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난민보다 북한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께서 들으시라고 국민이 우선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불법 체류자 문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민법도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두 가지 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서 무슬림 난민이, 무슬림 국가에서 온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공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국제 관례상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거짓말로 돌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일본의 법무성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일본은 홈페이지에 불법 체류자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무슬림 국가에서 불법 체류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국민이 왜 몰라야 됩니까?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정부는 우리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체류자들을 국가별로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본도 공개하는데 왜 우리 대한민국은 공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십니다. 저 조경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가짜 난민 추방과 난민법 폐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위한 국민의 뜻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조경태 의원님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독일에서 최근까지 10년간 살았던 20대 여성의 경험을 들어보실 텐데요. 국민들은 외신을 통해서 혹은 또 이 청년처럼 경험을 통해서 언론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언론입니다. 거짓 언론이 아닌 사실을 발표하겠는데요. 서울 하이디니웰 대신해서 울산 청년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거주했던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2015년 9월 21일 독일의 난민들이 기차를 타고 대거 들어왔습니다. 당시 독일 언론 모든 매체들은 그들의 문제, 이슬람 문화로 일어날 성범죄 등 어느 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라와 자원봉사자들은 신발, 속옷 등 구호 물품을 나눠주며 어떤 이는 비누방울을 불며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난민들이 들어온 그해 12월 31일 독일 한 여성은 포트 아래 쪽을 닿는 어떤 남자의 손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명의 남자들에 둘러싸여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데요. 일부 매체에선 이날 1600명에 달하는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였으며 언론에선 은폐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약 1000여 명이 SNS를 통해 범죄를 모의하고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 일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고 이 시간에도 이들의 범죄는 계속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난민 신청하고 아직 난민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 모로코, 알제리, 투니시아 출신의 불법 이민자였고 시리아 난민이었습니다. 평화스러운 축제였다고 잘못 파악하여 매체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한날 저는 학교가 끝나고 늦은 저녁이 되어 보통 때처럼 밥을 먹으러 한 광장에 갔습니다. 당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크리스마스 마켓과 많은 사람이 있었고 저도 그곳에서 친구들과 잠시 있다가 어느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밥을 먹고 난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괜찮냐고 어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온 뒤에 그 광장에 일어난 일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광장에 IS 테러자들은 범죄 목적으로 큰 트럭을 몰아 마켓을 무너뜨리고 인도로 올라와 있었고 많은 경찰들과 카메라들이 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항상 타고 다니는 전철역에 계단에 서 있던 일입니다. 저녁 한산한 시간에 전철을 타러 내려가는 한 독일 여성을 난민이 발로 차 몸에 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피투성이 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내가 언젠간 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학교와 기숙사가 40분 정도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종종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며 걸어가기도 하였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접한 후에는 꼬박꼬박 전철을 타고 다니게 됐고 전철에 내려서도 기숙사까지 뛰어가고 뒤를 보며 빨리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불쌍히 떠도는 사람들이므로 수용하자는 국률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독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온 난민들은 무법자로 온갖 범죄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걸 보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결정에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 이상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비자 없이 30일간 누구나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가 그들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비자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서를 쓰면 별가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 최고 5년 이상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예멘 난민 신청자의 경우를 봐도 배가 아닌 비행기를 타고 왔고 값비싼 옷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난민들로 인해 그들의 어린 딸들이 무차별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의 피해자가 되어 자국민이 위험을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매체는 왜 이슬람을 미워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게 이란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아빠와 오빠들을 미친 사람이라며 내가 이슬람이 아닌 사람을 사귀는 걸 절대 그들한테 알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의 가족만 정말 엄격한 집안이구나 생각했지만 이슬람에 대해 조금 알아보다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성은 인권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히잡을 쓰지 않는 여성은 자신의 맘대로 다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며 보수적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에서는 최근에야 여성에게 운전을 금하는 법이 풀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슬람 풍습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남미 협약 가입국이지만 난민들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의 헝가리, 체코,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을 보면 취업으로 고민하는 청년들, 장사는 힘들어지는데 늘어나는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님, 병든 가족비의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로 의료지원법을 바꾸어 오히려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공립병원에서 약 1000만원까지 무상진료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은 역차별과 임금 인상 억제 효과로 생존에 위협받는 지경에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현실을 돌아보고 외국인 특혜법, 난민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난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난민 보호와 지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엔과의 협력하에 난민 발생 지역에 평화 유지 군을 파견하여 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국외로 떠돌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간 기업과 민간 단체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사회 경제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사회 인프라를 재건하도록 돕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경제적이며 난민 배출국과 지원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는 의무와 책임과 권리와 균형을 갖춘 사회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세금은 국민들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보편적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도 아닙니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억울한 인권차별을 받지 않도록 난민과 이주민 특례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닌 유엔의 기준에 따라 법과 정책을 만드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입니다. 근본적인 정책적 오류를 수정해 주십시오. 유엔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유엔은 세계적 기관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특정 국민의 인권에 관심이 없는 기관입니다. 유엔은 단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도 없는 국제기구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 국가가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의 정체성을 해체는 유엔의 권고사항을 따라가지 말고 대한민국 헌법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국정을 운영해 주십시오. 국가의 존립이 먼저지 인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인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마지막 순서로 난민 대책 인천에서 오신 난민 대책 국민행동 지킴이님께서 마지막 성명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보의 왜곡과 언론의 통제 또한 무언가 잘못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책 방향들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현 난민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계획적으로 감성팔이, 인권팔이 조작 기사를 연일 방송하며 국민들을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언론이 조장하고 있는 혐오 프레임이 잘못된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종교 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종교 편애주의자입니다. 국민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국민차별주의자입니다. 국민들은 폐쇄적 국수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국가 해체주의자입니다. 국민들은 자국민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국민을 두고 바람이 난 매국 바람둥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는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권, 투표권도 주고 국민들과 동일한 기본권을 누리도록 하여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인류애로 포장하고 인권이란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대한민국의 땅에 누가 주인으로 살아도 상관없이 사람이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이루기 위해 5,000년을 이어온 역사의식도, 문화의식도, 선조들의 피와 생명도, 부모들의 땀과 노력도 모두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의 정체성을 해체시키려는 국민 해체 정책인 것입니다. 국민 해체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이들 우리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를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가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결코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꿀 수 없으며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해체되는 공멸만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국민해체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정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3국에 있는 난민촌에서 한국에 들어와 살기 원하는 난민들을 모셔오는 재정착 난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최대 6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방 선거권까지 주어지는 영구 체류권을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난민이 아닌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외국인 노동자, 난민 인정자에게 본국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가족 결합권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대부분인 이들 외국인에게 가족 결합권이 제도화된다면 그들의 결혼 문화인 일부 다처제, 조혼 풍습으로 인한 미성년 배우자를 수용하게 되어 우리나라의 일부 일처제의 가족 제도는 붕괴되며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는 것을 방조하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외에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질서를 무시하는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인권단체는 한결같이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심지어 무국적자의 자녀들에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줄 수 있도록 출생 등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착 난민제도, 손쉬운 영주권 취득제도, 외국인 자녀의 출생 등록제도, 가족 결합권 부여,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 장려제도 등은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영구 정착민으로 적극 수용하고 확대하여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수용 확대 정책은 국민을 역차별하며 국민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고 있는 다문화 정책, 국민과 동일한 기본권을 부여하는 인권 정책, 국민도 받지 못하는 생계비 지원 정책과 의료비 무상 혜택 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 복지 혜택과 결합하여 현재 전 세계인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국적국의 40%인 98개국이 난민 신청자로 국내에 체류 중입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대한민국을 주인 없는 국가로 만들어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외국인에게 마음껏 국토를 점령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부여한 격입니다. 좁은 국토 안에 단기간에 수백만의 중국인과 무슬림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인구 구성을 통째로 바꾸라는 악의적인 시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부는 올해 6월 개헌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려던 시도를 하다 저항에 부딪혀 개헌이 연기되자 편법으로 근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3차 발표에서 국민의 기본권 자리를 모든 사람으로 바꾸어 발표하였습니다. 주권을 모든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반헌법적 인권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황 위원장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인권정책 전체를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대답한 것과 같습니다. 헌법에는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위에 인권이 있다며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 발언을 당연한 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존재해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적 상식도 모르십니까? 국민 없이 국가 없고 국가 없이 인권이 없음을 한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모른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 출신의 비전문적이고 편협한 성격의 기관임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간혹 우리나라도 6.25 때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전쟁을 피해 다른 나라로 피난 간 사람들은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전쟁을 피해 나만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남편을, 그리고 아버지를 전쟁터에 전사로 남겨두고 전국을 떠돌며 피난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폐허가 된 조국에 남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과 생명을 바쳤습니다. 6.25 때 우리 선조들은 결코 난민이 아니었습니다. 6.25 때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국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비겁한 도망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선조들이 피와 생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땅이 차이나타운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후에야 난민정책 실패,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난민을 쫓아내며 자국민을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럽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우사증, 난민법, 다문화 정책 등의 실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 아닙니까? 나아가 이는 국민을 혐오하고 해체시키려는 반국가적 행태 아닙니까? 정부는 국민을 혐오하는 국민 혐오 정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즉시 해체하라!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려는 난민법 폐지하라! 국민은 안전을 원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라!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난민법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배우고 알려서 안전하고 굳건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침묵은 곧 동의이고 악에 대해 항의하지 않으면 악에 협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안은 국민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 하면 보이시나요? 함께 배우고 알리고 행동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에 가입하셔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울산에서도 많이들 가입하셔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거죠? 마지막 순서로 홀로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국민들의 외침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